네, 그동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이 창당 방식을 놓고요. 민주당은 가능한 민주당을 해체하지 않고 신당을 만들자라는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 측은 민주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의견차가 좁혀졌습니다. 일단 제3지대 신당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합류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안철수 위원장이 단독 대표를 맡고요. 그 합류한 뒤에는 안철수 위원장과 김한길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태순 평론가 그리고 김만음 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좀 서로 합의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바로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합의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음 원장님? 저는 어렵지 않게 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보고 되게 원래 발표된 대로 나왔죠. 다만 이제 제3지대의 신당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먼저 탈당을 해서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신당을 만들에 참여한 상태라는 것을 좀 구체화시킨 정도였었지 원래 예상했던 방향대로 간다라고 봐지고요. 분명하게 지금 두 대변인 발표 내용이나 기자 리포트에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한때 논란이 됐던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민주당이 해산 방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부에서는 이걸 기득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기득권 문제는 아닌 것 가지고요. 해산 논란이 나왔던 것은 새정치연합 차원에서 새로 가담한 진영에서 봤을 때는 통합 절차가 끝나버린 다음에 새로운 세력에 대한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가 없으면 복잡해지다 보니까 초기 창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가운데 해산 논란이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가닥이 잡힌 것 중에 하나가 새정치연합이 형식상으로 창당을 한 이후에 당으로서의 가담할 것인가 이런 논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금방 합할 정당이 모양새 갖추게 당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당은 아니지만은 신당에서 당만큼 똑같은 동수로 배려해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를 생략했다. 달리 얘기하면은 애초에 제3지대에 통합하는 신당을 만들어서 합류한다. 이 방향대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측이 좀 양보했다고 봐야 되나요? 황태순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겁니다. 민주당이 양보한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것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꼭 쓰기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대, 합당 굉장히 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른바 새정치의 어떤 순수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연대라는 표현, 합당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보니까 앞서 보니까 새정치 어떤 제3지대 정당을 먼저 만든 다음에 민주당에 합류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합당입니다. 그게. 왜냐하니까 합당이 안 되면은 합류해서 그러면 합류한다는 것은 민주당 놔두 의원들이 다 빠져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국고 보조금 몫을 갖다가 못 챙긴다는 얘기 되거든요. 근데 일반 국고 보조금 문제는 앞서 우리 김만우 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준 깨끗한 돈입니다. 그럼 오히려 양쪽 그 합의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하고요. 창당되는 즉시 신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합당한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네요. 합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합당으로 돼 있죠. 당연히 합당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3지대 창당을 만든 것은 바로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새정치의 가치를 나름대로 보존해주는 즉 앞으로 89일 남은 보존 정도가 아니라 신당은 새정치의 가치를 중심에 놓는 세 번째 약속 조항에 있죠.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쨌든 안철수의 새정치의 어떤 그 깃발, 가치, 그런 어떤 전략적인 효율성을 갖다 극대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이 상당 부분 양보하고 일단은 보면은 먼저 민주당을 선도 탈당시켜서 의원들을 당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준 다음에 일단 합당 형식으로 합류해서 안철수 의원을 힘을 좀 덜어주는 거죠. 사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이런 새정치연합 창당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한계에 부닥쳤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민주당 의원들 한 7, 8명이 먼저 가서 선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당을.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송호창 의원, 새정치연합에 2명의 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의원 수가 126명인데 여기 의원 중에 일부가 이제 합류를 하는 거네요? 이거 나중엔 다 합류하는 건데요. 일단 일부 의원들이 가서 신당, 제3신당에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주도하는 것이죠. 그 신당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이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지금 공동위원장이 공동대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신당이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이 양쪽에 중심이 돼가지고 신당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예. 그 방향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컨대 지난번 2011년 말에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시민통합당 합해져서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민주당에서의 그 손학규 대표가 당을 주도했는데 이후에 새로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새로 합류한 세력이 당을 주도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전의 통합 정신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하고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동대표 처지에 가는 것이 이후에 당분간은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애초에 약속했던 방향대로 신당을 가겠다라는 것을 좀 살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초점을 둬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안철수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경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불안감이 계속 있죠. 예. 흔히 얘기하듯이 무슨 뭐 가봐야 뭐 사슴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니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정도인데요. 당장은 직접적인 싸움은 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 진영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지금 그 선관위에 정당을 등록하는데 지역구는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형식상으로 뭐 새누리당은 당협위원장을 두고 있고 여기는 지역위원장 두고 있는데 그건 등록이 필요 없는 거고 5개 광역단위 시도위원장만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는 당장 거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재보선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 지역을 장악하느냐가 이제 논란의 초점이 될 것인데요. 당장은 뭐가 되느냐? 이제 광역단체장을 어느 쪽을 내세울 것인가 이게 초점이 될 겁니다. 경선 방식에 따라서 기존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거나 조직 활동을 많이 했던 민주당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사람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 정치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할 것인가 이게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시험대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왜냐니까 지금 김상곤 전 교육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하면 가장 높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쪽에 이제 김진표라든가 원혜영이라든가 김창호 이런 좀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동안 많이 조직을 관리해왔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 과연 어떻게 최적의 최강의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안철수 그다음에 김한길 민주당 이것이 화학적으로 융합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가름하는 또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대가 되겠죠. 통합 방식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일단 통합신당 창당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경선 방식을 놓고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 갈등이 계속 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통합신당이 아직은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이냐를 놓고서는 아직 정식 협의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 그럼 해야죠. 향후 통합신당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그게 되겠네요. 앞서 우리 김만우 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모든 어려운 문제는 육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겁니다. 이후에 즉 예를 들어서 당분간 6월 4일까지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 대표가 두 공동 선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사 지방선거 이후에 보면 제대로 된 당 모습을 갖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 지방선거 이전에 가장 핫 이슈는 뭐냐? 바로 핵심적 이 경기도 부분, 경기도하고 호남. 지역에서 어떠한 식으로 후보를 갖다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김한길 대표가 얼마 전 얘기했던 최강의 최적의 후보를 갖다가 양당이 이른바 화학적으로 융합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첫 시금석의 시험대죠. 근데 이게 그 지분을 뭐 5대 5로 합의를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뭐 후보 지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있어요. 여론조사하고 당원 대의원 투표거든요. 그런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조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지금 경선 방식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은 당원 일부가 참여하고 또 일부를 더하는 뭐 시민 참여 방식이 되든 간에 결국은 기존에 해왔던 인지도하고 조직 동원력이 좌우하게 된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당연히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 위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새정치를 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또 뭔가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은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경선 방식은 과거의 경력과 이것을 무기로 한다면은 뭔가 그 경선 방식에는 조금 불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반영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인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데 아까 꺼내는 중에서 이미 배심원제 방식 새정치연합에서 거론하기도 했고 또 새정치연합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볼 만하다라고 경기도지사 지금 예비후보로 참여하고 있는
원혜영 의원도 주장하고 있긴 한데요.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냥 5대5를 뭐 전략공천에서 나눠먹는 방식이 아니라 경선 방식의 조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근데 겁니다. 이 부분에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자칫 이 룰 미팅이 잘못되는 경우는 이른바 당내 이른바 분열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자칫하면은 국민들에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새정치입니다. 예. 다 내려놓아야 되다 새정치인데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걸 잘못 매끄럽게 잘 못해내면은 그게 겨우 새정치였느냐 하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김한길, 안철수 이 두 분은 양날의 칼을 지금 쥐게 된 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 뭐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같은 경우 아무래도 당세가 부족한 이제 김상권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뭐 공론조사 또 보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보 중에서 조금 좀 떨어지는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공론조사나 또 배심원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정치연합 쪽에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요. 인지도 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민주당의 후보들보다요. 그리고 실제로 조직도 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선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본선 경쟁력이 있다면은 김한길 대표가 얘기했던 최적의 본선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선 구도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분리하면 고려가 될 수 있지만은 새정치연합을 배경으로 지금 통합에 참여했다고 해서 본선 경쟁력이 약한데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경선 방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경선 거군요. 방식에 가야 될 거고요. 예. 김한길,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공동위원장의 경우도 새정치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쪽을 관철시키는 데서는 국민들이 지지를 계속 해주겠지만은 조금 안철수 의원 진영에 속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분위기를 준다면 상당히 오히려 전술을 깎일 겁니다. 바로 역풍에 말리죠. 나눠먹기식이다. 그것이 새정치냐. 결국 그런 거 보면 짬짬이 아니냐는 그런 역풍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제3지대 이제 정당이 만들어지고 네. 또 이제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는데 통합신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머지 걸림돌이 될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사실은 저희도 예전에 한번 당 만들어봤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속도를 일단 내서 갈 수 있다. 일단 양측 대표가 그렇게 합의를 보았으면은 그다음 며칠 사이에 보면은 이른바 선도 탈당해서 네. 일단 당 만들고 그 제3지대 정당하고 어떤 합당 형태로서 그다음에 중앙선관에 등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아마 일주일 사이에 빨리 해치워야지 또 그다음에 나머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 방식 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통합신당도 이미 뭐 곧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이 아주 여러 지금 통합신당처럼 좋은 편입니다. 우선 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력 투쟁의 무대가 많지 않다는 예. 점에서 이후로 미뤄진다는 점이 있고요. 민주당에서 3년은 쪽도 계속 통합을 원했던 쪽 아닙니까? 민주당 하나 가지고 약하다는 쪽이었었고. 심지어 친노 진영에서도 그랬죠. 계속 예. 원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갈 것이고 새정치연합도 마지막 흡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 끝에 민주당 해산론까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최종 타결을 했기 때문에 그 예. 방향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당명과 관련해서도 예, 그 점은 이게 있긴 상당히 합니다. 또 힘겨루기가 있다고 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뭐 새정치 미래연합으로 가든 새정치 뭐 민주당으로 가든 예.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가든 그거는 내부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자존심 민주당이 126명의 의원이 있는 예. 제1야당이었던 지금까지 제1야당이 예. 민주당도 자존심이 있는 그런데 거죠. 저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민주당의 경우에요. 당이 통째로 가지 않고 남아 이렇게 돼버린 경우에 민주당 떨쳐버리면 민주당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요. 예. 쓰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법률상 애매한데요. 만약에 이게 강제로 당이 해산됐을 경우에는 그 당명을 쓸 수가 없지만은 자진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 갔을 경우에 다른 쪽들이 민주당 이름을 써가지고 대신 지지를 받을 여지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 점은 조금 뭐 다른 당명을 고려하더라도 배려를 해야 될 예, 겁니다. 2012년 참고로 짧게 하겠습니다. 네.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생겼죠.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또 생겼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당 합의 소식 그리고 앞으로의 의미,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만훈 원장님 또 황태순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